주산전야 카카오 다시 한번 날아보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박의 세일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 얘네들을 정말 어떤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상우가 선물 옵션 하다가 파산당한 거죠. 공매도들 상우처럼 파산 당해야, 그래서 오징어 게임 끌려가야.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공매도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보면, 자, 보면요, 자,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이 카카오 너무 그랬나 보면.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바짝 당겨야 된다고 바짝 당겨주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문어발이라고. 우리 카카오 범수형이 가장 동물 중에 문어를 가장 싫어하겠는데 보니까. 자, 발목 안 잡힙니다. 법이야. 자,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대거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감시를 강화하면서, 자, 올해 말부터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의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제도 보완을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신고 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달 말까지 행정고 예고를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도입되는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시행을 위해서 거래금액의 산정 방식과 국내 활동의 판단성을 구체화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를 2019년 71개에서 올해 118개. 아니, 118개까지 늘리라고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뺑이 쳤는데, 기업이 열심히 상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규제를 하냐고. 보면 위대한 기업을 보면. 자, 71개에서 기업 활동 열심히 한 것도 잘못이야 보면. 우리가 뭐 피해줬어 보면. 또 짱이네. 자, 이렇게 해서 71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18위였지만 계열사 수 SK 이어서 2위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혼합 결합 방식으로 기업 결합을 한다. 혼합 결합은 전혀 관계없는 업종을 합치는 것으로 수평과 수직 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과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심사 통과가 쉬운 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의 디카 인수를 혼합 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합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이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천억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총액이 매출이 300억 이상이면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자, 보면 이렇게 자산총액이나 매출만 기준이 될 경우 아직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인수할 때 기업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 금액도 기업 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되면서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업 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상품과 콘텐츠 월간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천억 이상에 인수할 경우 기업 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지배력 평가 요소와 시장을 확정하는 방식,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에 있다. 이런 점. 이제는 뭐 지금 오버 떨면서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우리 카카오를. 진짜 쏘사해 주겠어 보면. 이제 그만 괴롭히겠지 뭐. 공매도 좋은 꼴을 하지 않겠지 이제. 공매도를 좀 규제하든가. 쪼짱이라. 자, 형들아, 됐습니다. 보면 이제 뭐 규제할 만큼 규제했고 이제 금방 다시 돌아오겠지 카카오가.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의 대처도 좀 빨랐습니다. 그래도 골목상권 하니까 또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또 빠지는 것도 뭐 잘했어. 빠졌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규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과도하게 이렇게 그 펼쳐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이런 어떤 상황이 그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카카오의 계열사의 13일, 14일 이렇게 해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의 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파트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3천억 규모, 그래서 KTV 홀딩스의 사회적인 가치 창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형들아, 이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보면 그만할 때도 됐고, 냉철하게 바라봐서는 이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내 안에 시끄럽게 떠드는 희망이나 요란한 자신의 신조를 외면하고 자리에 꾹 눌러 앉아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소리와 상식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울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무겁게 하면서 보면 또 증시가 약간씩 그 흔들리죠. 뭐 헝닭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떼버링 어쩌고저쩌고, 주둥이 터는 놈들 많아지고 저도 주둥이 터는 놈이지만 시장에서 막 온갖 알아둘 수 없는 막 공포를 외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 지키는 게 좋습니다. 보면 이 공포 낙낙 특집을 잘 이겨내야 돼. 보면 시장에서는 항상 그 공포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로저스 형이 얘기했던,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 형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로저스 형이 얘기했던 자 부분 바로 자, 형들아, 이게 보면 마우스로 한 개 사야 되겠다. 보면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되네. 매우 선별적이어야 한다. 확신할 수 있는 매매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죠? 매매를 위한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높은 확률의 매매가 정확히 포착될 때까지 지금 깔고 앉아서 참을성 있게 버텨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베팅하기 전에 시장 상황과 종목 상황 여러 가지로 보면서 가장 탑픽이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덥석느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지금에서의 시장이 헝다헝다 하면서 또 약간씩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담는 게 필요한 게 맞겠죠. 보면. 그래서 지금 또 온갖 헝다헝다 얘기하고 있어. 어떤 애들은 또 괜찮다, 어떤 애들은 좋다. 근데 이 그 좋다는 애들은 그 황소고, 나쁘다는 애들은 곰 아닙니까? 곰은 하락을 상징하고 황소는 상승을, 황소가 이겨. 보면 이거는 옛날에도 좀 부동산 리스크,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나왔던 부분이고, 이 공산당이 충분히 나라가 커버할 수 있어. 보면 짬 때린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뭐 헝다고로 뭐 이렇게 경착륙 가능성, 부동산 리스크에 뭐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잖아.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은 중국 시진핑 형야, 이 형은 뭐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했길래 1등씩이나 됐냐. 권력 1인자가 됐지? 대단하죠. 보면 미중 무역의 부동산 리스크인데 아무 일 없었잖아. 보면 형들아, 이 부분도 있으마. 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싸운 가운데 재융자 압력도 커지고 있고, 부동산 연쇄 디폴트, 이게 8월 11일 15일 날 나왔던 거잖아. 형들아,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거야. 보면 다 짬 때리면서 다 이제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더 모아가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다 회복했어. 우리는 추석이라는 선물 때문에 뭐 별 영향 없습니다. 이거 낯선 선물 오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케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대반등이 충분히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좋은 기업에 대해서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반드시 짜야 한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 바짝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도 전방 확인하시고요. 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